형성평가 이외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뜻을 설명한 것이다. 가, 다에 해당하는 생물 다양성의 뜻을 옳게 짝지은 것은 어떤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 생태계 안에, 즉 사막 생태계 안에 다양한 생물이 얼마나 있느냐. 전갈, 낙타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가는 생물 종류의 다양함입니다. 한 종류에 속하는 생물끼리라도 색깔, 크기, 모양이 다르다. 이거 변이라 그랬죠. 각 생물이 가지는 특성이 다양한 정도입니다. 생태계는 빛, 온도, 토양과 같은 무생물학적인 요소랑 생물학적인 요소가 융합된 건데 사막, 초원, 산림, 강, 습지 등이 다양하게 형성된다. 환경이 다양한 정도죠. 즉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는 생물의 다양함, 나는 변이, 생물이 갖는 특성의 다양함, 다는 생태계의 다양함이니까 4번이 됩니다. 자, 2번.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생물을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 토끼는 초식동물이다. 고래는 수중동물이다. 도라지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이다. 인삼은 약으로 사용되는 식물이다. 우산이끼는 포자로 번식하는 식물이다. 생물 고유의 특징. 생물 고유의 특징으로 생물을 분류할 때 주로 핵막의 유무, 세포벽의 유무, 번식 방법 등이 있어요. 초식이냐, 수중이냐, 식성, 서식지, 식용이냐, 약용이냐, 이용 목적은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이 번식하는 방법. 5번이 돼요. 3번. 어떤 한 종류의 새 집단에서 부리 크기에 대한 변화다. 부리의 크기. 이거 보면 가뭄이 있기 전에는 부리의 크기가 9에서 10인 동물이 많았는데 가뭄이 일어난 다음에는 부리의 크기가 큰 애들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가뭄이 일어난 후에는 씨앗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작고 연한 씨앗보다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크고 딱딱한 씨앗을 잘 먹기 위해서는 큰 부리를 가진 새가 유리했겠죠. 따라서 옳은 거 고르면 가뭄 때 많은 새가 굶어 죽었다. 굶어 죽었겠죠. 그럼 가뭄이 있기 전과 후는 부리의 크기가 많이 달라졌죠. 변이가 일어난 겁니다. 가뭄 전보다 가뭄 후에, 가뭄 전에는 평균적으로 이만큼이었는데 가뭄 후에는 이만큼으로 늘어났죠. 평균 크기가 커진 겁니다. 답은 5번이에요. 3번 문제는 이거는 진화 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고등학교에서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4번. 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종. 서로 다른 종끼리는 짝짓기를 하여 자손을 낳을 수 없다.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종에서 태어난 자식은 자손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게 종의 개념이에요. 호랑이랑 사자랑 라이거를 낳잖아요. 그쵸? 근데 라이거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에요. 자, 5번. 개, 호랑이, 고양이를 분류한 표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와 호랑이는 같은 문이다. 문에 속한다. 종, 속, 과, 목. 이게 더 세분화된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 같은 쪽에 포함되죠. 근데 문이라는 거는 목 위에 있어요. 강, 문, 개. 그러니까 문에서 같이 섞여 있다가 이게 쪼개져 나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1번은 맞고. 개와 고양이는 같은 강. 목 위에 있으니까 같은 강에 있겠죠. 개, 호랑이, 고양이는 같은 개. 동물계 맞고. 생물 사이의 관계는 고양이와 개 사이보다 고양이와 호랑이 사이가 더 가깝다. 가장 마지막에 쪼개지는 애가 더 가까운 겁니다. 같이 섞여 있다가 여기서 쪼개지잖아요. 호랑이랑 고양이가 더 가까운 거예요. 여기서 개랑 고양이는 여기서부터 쪼개져 버리기 때문에. 고양이랑 개보다 고양이랑 호랑이가 더 가깝다. 맞아요. 호랑이와 고양이는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다. 호랑이랑 고양이는 다른 종이죠. 그래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생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면서 핵막이 없어 구분되는 핵이 없는 애들, 원핵 생물계를 찾으라는 겁니다. 원핵 생물계의 대표적인 놈이 남세균과 대장균인데 광합성을 못하는 놈을 찾으라니까 대장균이 되겠죠. 7번. 자, 대장균, 푸른곰팡이, 고사리의 공통점 뭘까요? 얘네들은 원핵 생물계, 균계, 식물계입니다. 단세포 생물은 가에 해당된다. 가. 대장균, 단세포 생물입니다. 가. 맞아요. 세표벽이 있다. 세포벽이 있는 건 고사리입니다. 고사리만 해당돼요. 광합성을 한다. 고사리만 합니다. 역시. 맞는 건 기억밖에 없네요. 8번. 핀치새, 새의 부리가 먹이에 따라 다르죠. 다양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좀 모양이 다른 변이를 갖는 새가 있었는데 그 새가 지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환경에 맞게끔 성장한 거죠.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더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변이를 가진 새가 있었는데 그 환경에 맞게끔 살아가면서 완전히 다른 이런 생명체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진화 단원 배울 때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가서. 좀 어려워요, 이거는 매우. 9번. A에 해당하는 개의 특징을 두 가지만 써라. A. 원핵, 원생, 균, 동물. 이거 식물계죠, 식물계. 핵막이 있고 광합성을 하고 세포가 많아. 식물계에 해당하는 특징 뭐가 있어요? 핵막이 있다라는 거죠. 핵막이 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해서 지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이다. 세 개 중에 2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물 다양성과 분류 두 번째 형성평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